한국에서는 약간의 그런 뭐 작가분들이 이제 트라우마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방송사나 스튜디오에 자기의 스토리 라인을 공개를 했을 경우에 네. 얘들이 그냥 쏙 빼먹고 당신네들하고 계약 안 해 한 다음에 뒤에서 뭐 야 이거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렇지 않나요 미국은? 전혀 없죠. 전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칭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예. 피칭한 것을 산 거잖아요. 예. 샀는데 어떻게 뺐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 너 잘했어 오케이 알았어 한 다음에 네. 야 이거 괜찮은데 야야야 네가 한번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미국은 워낙 소송의 소송의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소송을 당하겠죠. 근데 굳이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거를 왜냐면 미국에서는 작가를 보고 작가의 아이디어를 듣고 작가의 아이디어가 좋아서 하고 싶은 건데 그걸 굳이 빼고 딴 작가한테 주는 것도 더 웃기죠. 사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막 그거 보내기 전에 뭐 저작권 등록부터 하고 뭐 보내면서 내용 증명으로 자기한테도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하거든요. 자기 아이디어에 그거는 대해서. 이제 대본 단계까지 갔었으면은 또 몰라도 사실은 아이디어만 보면 지금 드라마들 보면 아이디어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것들 너무 많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엑스큐션 했느냐, 어떻게 만들어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라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예전에 뭐 여러 작품들 보면은 다 이거 내 아이디어를 뺏겼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낼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 똑같은 아이디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피칭이라는 게 그 아이디어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뭐 비슷할 수는 있어도 발표하는 그 작가의 세계관과 역량과 그 감수성과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그래 당신한테 이 이야기를 디벨롭하는 거를 맡기겠어 하는 그런 거군요. 어떻게 보면 작가를 사는 거죠. 작가의 세계관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파일럿 대본을 쓸 기회를 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작가비는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비 자체가 원래 이제 해당 대본비가 사실은 상한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왜냐면 이게 한국처럼 막 계속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사실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러면 편당 대략적으로 한 5만 5천 불, 한 6천만 원에서 많으면 7천만 원 정도가 대본 집필비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가격대가요. 그 회당. 그 이상을 계속 올라가지 않고 그 정도 선으로 대략적으로 잡혀 있어요. 미국은. 그런데 파일럿 대본은 이거보다 30%에서 많게는 50%까지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 많게는 2억, 2억 5천까지 일부 대본, 43분짜리 일부 대본을 집필하는데 비용을 내죠. 방송국에서. 그 이유는 파일럿 대본을 써도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기회 비용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작가한테는.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 대본을 썼지만 아쉽게도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쨌든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1년에 80개 정도니까 그냥 80억은 일단은 80억은 그냥 다 소비한다는 거네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 에어리아를 스튜디오에 노트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은 노트를 받아서 이제 완료가 되면 승인을 받으면 방송국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 단계가 아웃라인 단계입니다. 아웃라인이라고 하면 대사가 없는 전체 대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단편 소설 읽는 느낌인 거죠. 왜냐면 가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대사를 하나씩 이렇게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사를 하나씩 넣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지문들만 있다라고 보시면 모든 게 다 지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토리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떻게 플롯들이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끌어가는지가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페이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하나에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웃라인으로 가면 이제 15장에서 20장 정도의 아웃라인 작업을 하게 돼요. 이건 또 똑같이 먼저 스튜디오에 보내고 스튜디오에 노트를 받아서 이제 수정을 하고
또 뭐 이게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수정을 거쳐서 또 방송국에 가고 방송국에서 또 노트를 주면 노트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방송국에서 승인이 되면 이제 드디어 대본 작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 에어리아, 그 다음에 아웃라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대본 단계를 거쳐서 대본이 완성이 된 거죠. 또 대본이 완성이 돼도 또 스튜디오와 노트, 그리고 노트콜, 그 다음에 방송국과 노트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2, 3개월에 거쳐서 일부 대본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이제 미국은 윈터 브레이크가 시작이 되거든요. 휴가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가철에 가기 전에 이제 이 대본들이 다 방송국에서 승인한 대본들이 다 보내져서 이제 그쪽 기획 개발 담당들, 그리고 이제 드라마국이죠. 드라마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사장님까지 이제 대본들을 다 이제 휴가철에 가서 전부 다 아이패드 또는 그 킨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본들을 쭉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이제 쌓인 80편의 대본을 이제 검토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월 초면은 이제 돌아오죠. 이제 12월 중순부터 이제 1월 초까지가 이제 휴가철이고, 휴가철이 지나면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이때가 이제 파일럿 제작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80편의 대본을 이제 다 방송국에 제출이 됐고, 각 방송국당 이제 이 대본들을 다 리뷰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파일럿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1월 달에 이제 80편 정도잖아요. 이 중에서 8편에서 10편 정도가 파일럿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400개에서 80개, 거기서 또 10%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8편에서 10편 정도의 작품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제작을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촬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도 작가실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죠. 왜냐면 파일럿 일부만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제작, 하나만 제작하는데 작게는 한 뭐 3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투자를 해서 일부 그 파일럿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피칭하는 데만 해도 80억 썼죠. 80억 썼고. 그럼 이 파일럿 제작하는데 뭐 100억이라고 치면은 100억이라고 치면 1000억을 또 1000억을 또 이제 베팅하는 거예요. 몇 개를 고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기간을 그래서 이제 21, 2, 3, 4 이 기간을 파일럿 시즌이라고 합니다. 공중파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워낙 큰 거기 때문에 파일럿 시즌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각 방송국당 10편 정도의 드라마 플러스 코미디 라인업이 딱 나오는 건가요? 파일럿 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40편 정도가 동시에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에. 2, 3, 4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40편이 그것도 예산이 거의 50억에서 뭐 30억 되는 것도 있지만 50억에서 평균적으로는 5, 60억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5, 60억 되는 작품들이 40편이 동시에 이 기간 안에 제작이 되는 거니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공중파만.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LA의 그 파일럿 시즌에는 전 세계에 있는 배우들이 모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파일럿을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파일럿 시즌에 왜냐면 오디션이 얼마나 많은 오디션이 거기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은 1월 달에 무조건 다 오디션이 1월 달에는 다 일어나겠네요. 1, 2, 3 계속 있죠. 왜냐면 주연 배우뿐만이 아니라 조연 배우들도 왜냐면 파일럿은 대부분 이름 있는 배우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처음 보는 배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럿 시즌 기간에. 그래서 좀 배우들을 보고 싶다. 이제 그 일반인들이 혹시 배우들을 좀 보고 싶다 하면 이 기간에 LA에 오시면 헐리우드 근처에서 헐리우드 근처에 커피숍에서 커피숍에서 좀 보시면 그때 이제 많은 배우들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죠. 1, 2, 3
이 파일럿 시즌 기간. 네. 저도 좀 봐야겠네요. 네. 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지금 원래 사이클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클이 약간 조금 흔들린 거는 사실이지만 촬영 제작되는 것도 이제 조금 줄었죠. 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으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0편들이 이제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이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이 파일럿 제작한 이 본편을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제출한 작품 중에서 이제 한 4작품 정도. 그 중에서도 예, 4작품 정도가 시리즈 오더를 받게 돼요. 시리즈 오더라고 하면은 13편 오더가 기준입니다. 13편 오더. 예, 13편. 13편을 오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 오더를 받는 작품이 대략적으로 4작품인데 그 4작품 중에서도 한두 작품만 본 가을 편성이 되고요. 다른 한두 작품은 미드 시즌 편성이 돼요. 미드 시즌 편성은 이제 2, 3월에 방송이 되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인 거죠. 예, 뒷부분에 붙어 있는 드라마들이 돼. 그거는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가을 편성의 정규 편성을 해주는 드라마들은 조금 더 기회가 있는 드라마로 보는 거고요. 좀 더 반응이 좋았다. 왜냐면 이 사이에도 파일럿을 제작하면 5월 이제 4월까지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거기서 이제 시리즈 오더하는 작품들이 이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발표되는 것이 이 시리즈 오더를 받는 작품의 발표가 바로 5월입니다. 5월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 업프론트라는 행사가 있어요. 뉴욕에서. 업프론트라는 행사는 광고주 분들을 모시고 올 가을 우리 방송국에서 방송될 드라마들과 예능 프로와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방송할지를 발표를 하는 행사입니다. 방송국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주 말씀드렸지만 광고주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광고주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이렇게 그리고 광고가 많이 잡히는 것이 그리고 비싸게 단가가 높게 잡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프론트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구탁들 진행하면서 쭉 보면은 진행하면서 이제 진행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모든 단계들이 데이빗 쇼어라는 작가가 사실 하우스라는 그 대성공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드라마를 썼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작가들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단계를 넘어와야 되는 거였었어요. 대작가니까 특혜를 받는 게 없이 이거는 좀 지나가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 졸이는 거는 다 똑같았었어요. 뭐 파일럿 대본 비용 2억 받고 뭐 1억 5천에서 2억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단계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데뷔 쇼 작가님이니까 우리가 편성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고 똑같이 노트 받고 수정하고 다 이 과정들을 계속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고 업프론트 자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리즈 오더를 받았다는 걸 미리 얘기 안 해준다는 얘기죠. 시리즈 오더를 받았다는 걸 미리 얘기해주지 않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업프론트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왜 그런 거죠? 그거는 긴장감을 계속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 긴장감을 계속 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계약상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방송국과 스튜디오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리즈면 시리즈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서로가 한쪽은 좀 덜 주기를 원할 거고 한쪽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거기 안에서의 이제 협상 과정이겠죠. 협상하면서 계속 서로를 쪼여가면서 협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협상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이 작품이 그래도 시리즈 오더를 받겠구나라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확
확정은 100%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모든 단계들이 쪼이면서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한 방송사당 400개에서 또 80개에서 뭐 그러다가 8개에서 10개에서 4개에서 2개. 그렇죠. 2개. 근데 그 2개도 사실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자,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파일럿을 통해서 이제 파일럿이 시리즈 오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리즈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작가들을 고용을 하고 그쵸. 작가실 운영이 되죠. 그럼 13편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스토리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대본들을 쓰게 되는데 대본 과정도 다 단계별로 작가실에서 차례대로 지금 처음에 파일럿 대본의 과정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토리 에어리아, 아웃라인, 대본 과정을 모든 에피소드들이 차례차례 자 모여서 스토리 브레이크를 하죠. 이제 그러면 13개의 스토리 브레이크를 해서 그러면 이제 각 아이디어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그는 크리에이터 분마다 다 다르게 그래서 아이디어 배분이 되고 아이디어 배분이 되면 스토리 에어리아 작업, 아웃라인 작업, 대본 작업 이거를 거치게 되는데 대본 작업할 때는 거기 모여가지고 대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대본을 써야 되는 사람은 잠깐 빠져야 되겠죠. 자기 대본을 써와야 되니까. 그 대본을 쓰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한 10일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 자기 에피소드를 쓰는 시간이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대본이 완성돼서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한 6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칠 때 그러면 작가가 빠지면은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라이터스 어시스턴트가 있었잖아요. 노트 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노트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혹시 작가실에 빠진 사람이 이 작가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를 다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일 모든 작가들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얘기가 됐는지, 내 주인공이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가 대본을 쓰면서도 이제 이 계속 로그라인을 계속 남기는 거군요. 보고 있는 거죠. 예, 보고 있어서 왜냐면은 앞에 누군가가 대본을 쓰고 있으면은 이 뒤에 사람은 아웃라인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스토리 에어리를 썼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들이 다 얼개가 있잖아요. 그럼 얼개를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본을 노트를 이제 주고받다가 큰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누구랑 사랑에 빠진다라는 얘기가 뭐 앞에 이야기에 있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분은 이제 이야기가 해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앞에 있는 분이나 뒤에 있는 분들이 이제 대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노트를 했는데 헤어져야 된다 라고 결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 또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과정마다 다 막히게 되면 이제 그래서 작가실이 중요한 것이 이 모든 단계에 있는 작가들이 한 작가가 이제 흔들리면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도와주고 협력해서 이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